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10만원 이하의 안드로이드용 블루투스 이어폰 7종 가운데 aptX를 탑재하고도 3만원대 가격과 가성비를 갖춘 브리츠의 어쿠스틱 TWS5와 그리고 PS벤처스의 팬톤 TSX가 당당히 1등과 2등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3만원대 블루투스 이어폰 성능이 그저 그렇겠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에 간단하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슉! 상자 크기는 거의 동일하고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크레들이 상당히 작군요. 이어팁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5핀.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 보여요, 일단은. 그리고 크레들에 장착할 때는 요 붙어있는 테이블 제거를 하셔야지만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일단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 되어 있고요. 굉장히 조그맣고 깜찍하네요. 네, 드디어 뺐습니다. 아하. 자, 이 팬톤의 크레들은 지금 보시는 브릿지의 아쿠스틱 TWS5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 두께도 두껍고요. 그리고 너비도 훨씬 팬톤이 크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하. 레프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크레들이 좀 큰 게 좀 아쉽네요. 마이크로 5핀이 지금 현재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이어캡이 지금 현재 여기도 총 4개 크기별로 구분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공간 구성 자체가 펜톤은 약간 좀 여유있게 구성을 한 게 달라요. 가지고 다니기에는 브릿지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인 개봉을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진 휴대폰과의 페어링입니다. 먼저 브릿지는 이어폰을 크레들에서 꺼내면요, 자동으로 TWS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그 이후에 왼쪽 이어폰의 MFB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왼쪽 이어폰의 LED 상태 표시등이 적색과 청색으로 교차 전멸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PS벤처스도 브릿지와 동일하게 크레들에서 이어폰을 꺼내면 자동으로 TWS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왼쪽 이어폰의 LED 상태 표시등이 적색과 청색으로 교차 전멸되고요. 이때 역시 휴대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두 개의 제품 모두 크레들에서 이어폰을 꺼내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는 자동으로 코덱과 샘플링을 선택하니까요, 따로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터치식 버튼 기능인데요. 두 개의 제품 모두 전화받기, 끊기, 수신 거절의 방법이 동일하고요. 음악 재생과 멈춤, 다음 트랙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단 두 개의 제품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데요. 브릿지 제품은 짧게 3번 터치로 이전 트랙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리고 PS벤처스 제품은 2초간 길게 터치하고 있으면요, 구글 시리 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 트랙으로 이동 가능한 기능이 있는 브릿지 제품이 조금 더 활용성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충전인데요. 브릿지가 좀 불편한 충전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보면요, 본 기기는 과전류로부터 제품을 보호하지 못하며 반드시 전격 전압 전류 DC 5V에 500mAh로 충전을 요합니다. 일반 휴대폰 충전기 사용 불가하고요. PC 기기에 USB 포트를 통한 충전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요, 컴퓨터의 USB 2.0 포트에서만 충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3.0에 끼우면 전류가 900mAh니까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야, 이건 브릿지가 비용을 아끼려고 범용성을 버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은 무책임한 충전 제한을 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크레들의 배터리 용량이 500mAh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요, 조금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반면 PS벤처스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충전 전압과 전류가 5V에 1A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고속 충전기가 아닌 구형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PC나 노트북에 USB 3.0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팬톤 같은 경우는 제 노트북에 USB 3.0으로 충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 브릿지는 제 옛날 데스크탑에 USB 2.0에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감낼만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첫 번째, 블루투스 칩셋입니다. 브릿지는 퀄컴의 QCC3020을 채택을 했는데요. QCC30 시리즈 가운데 엔트리 모델입니다. 뭐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TWS에 최적화된 모노 디바이스용이 되겠습니다. PS 벤처스는요, 리얼텍의 RTL8763BFR을 채택을 했는데요. 역시 엔트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RWS, 리얼 와이어리스 스테레오에 최적화된 모노 디바이스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 제품 모두 다 엔트리급이라서 어느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한데요. 단지 리얼텍이 샘플링 폭이 좀 다양해서 SBC, AAC 할 것 없이 다양한 코덱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aptX 샘플링에 특화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턴시인데요. 일단 aptX가 AAC보다는 레이턴시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싱크가 맞지 않는 부분의 체감은 두 제품 다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죠. 물론 일부 삼성이나 제나이저, 에어팟, 소니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과 펌웨어를 개선을 해서 상당히 개선된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너무 비싸니까요.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좋은 유선 헤드폰을 하나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잠깐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인지 비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라이젠의 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인 라이젠 일단 예상했던 것처럼 aptX가 적용된 브릿지 제품이 조금 더 나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음질인데요. 일단 두 개 제품의 음질의 차이는 재밌게도 브릿지 제품이 조금 더 섬세한 소리를 재현하고 있었는데요. 마치도 32옴짜리 이어폰과 조금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팬톤 TSX는요, 출력 자체가 브릿지보다는 크고요. 섬세한 소리보다는 전체적인 사운드가 커진 느낌이어서 섬세한 음악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플레이하는 음원을 플락과 AAC, MP3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유의미한 차이는 그렇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뭐 제가 맡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차이는 어쨌든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AC는요, 인코딩 기술의 표준화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약간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기마다 음질이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뭐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결 끊김인데요. 일반적으로 2.4에서 2.8GHz 대역은요, ISM 대역이다 보니까 사용 기기가 많은 환경에 가면 간섭이 상당히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빌딩이 많은 거리, 대형 빌딩 내부 같은 경우는 간섭에 따른 연결 끊김과 잡음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점을 제시한 기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단지 PCB 안테나의 설계와 구조에서 발생되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소업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빌딩하고 지하철 그리고 길거리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다 사람이 밀집된 시간대에 지하철 내부하고 승강장 등에서는 끊김 현상이 조금씩 있었지만 걸을 때는 끊김 현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통화 음질인데요. 제가 듣는 상대방의 음성이 아닌 상대방이 듣는 제 음성이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어쿠스틱 TWS5 PS 벤처스의 팬톤 TSX가 지금 텔레비전에서 대만과 대한민국의 야구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 소음이 들리는 상태에서의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브릿지 제품이 일단 음성 샘플링 기능이 더 나아 보여서요, 원래 목소리에 가까운 소리 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음성 환경 소음에 대해서는 두 개 제품 모두 그렇다 할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착용감인데요. 커널형의 특성상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웨이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착용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어팁이 작은 것도 있어서 착용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요, 오래 착용하면 압박감이 고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외부 소음인데요. 웨이도에 자리 잡게 되는 이어폰의 이어팁의 길이가 브릿지가 PS보다는 좀 길거든요. 그래서 외부 소음을 더 잘 차단할 것 같고요. PSE는 이어팁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외부 소음이 잘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험 조건은요, 휴대폰의 볼륨 레벨을 90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팬톤 TSX가 음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브릿지 같은 경우는 외부 소음이 60에서 70dB 정도부터 소음이 유입이 되고요. 팬톤
같은 경우는 70에서 80dB이 되어야 유입이 됩니다. 물론 외부 소음 차단이 잘 되면 음악을 온전히 즐길 수는 있겠지만요, 안전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까요, 적정한 휴대폰 음악 재생 볼륨을 설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크레들의 크기와 활용성입니다. 크레들의 크기는요, 브릿지가 압도적으로 컴팩트한데요, 대신 배터리 용량이 500mAh라서 잦은 충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요. PSE 벤처스의 펜톤 TSX 같은 경우는 크레들이 커서 분실의 위험은 적겠지만요, 가방의 크기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장점이라면 크레들 배터리 용량이 2600mAh예요. 그래서 급한 경우는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제품에 같이 제공되는 젠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생시간인데요, 브릿지는 공식적인 스펙에서 통화 가능 시간 8시간으로 기재하고 있고요, 음악 재생 시간도 동일하게 기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재생해봤더니 완충 시에 휴대폰 음악 재생 볼륨을 90% 정도로 했을 때 브릿지가 약 3시간 20분 정도였고요, 역시 펜톤도 같은 조건으로 재생했을 때 약 3시간 5분 정도로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은요, 기본 점수 4.5점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성능 4개를 획득한 어쿠스틱 TWS5가 총점 6.5점으로 펜톤 TSX보다는 좀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출력이 높은 걸 좋아하시고 급할 때는 휴대폰 충전도 가능한 펜톤 TSX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오늘은요, 저번주에 소개해드렸던 10만원 이하의 블루투스 이어폰 베스트 7종 가운데 당당히 1등과 2등을 차지했었던 안드로이드에 적합한 aptX를 탑재한 3만원대의 블루투스 이어폰 2종, 바로 브릿지의 어쿠스틱 TWS5와 PSE 벤처스의 펜톤 TSX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비용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라는 2, 3년 전의 상식을 충분히 깰 만한, 그러니까 적용 기술이 그만큼 보편화되고 상향 평준화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보다도 더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3만원대가 블루투스 이어폰의 최소 품질 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유선 탈출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가격 대비 어느 정도 가성비를 갖춘 블루투스 이어폰 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은 모습,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